네, 안녕하세요. 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감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창업 후 5년 동안 최대 10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창업 감면이 2026년부터는 감면율 체계가 바뀌었고, 기존에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도 감면 요건 미충족으로 감면을 못 받으시는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창업 감면은 사업자 등록할 때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업자 등록 이후에는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등록 이전부터 반드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감면 요건과 감면율 구조를 간단하게 다루고 주의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일 것,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할 것, 그리고 창업일 것,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업종 요건입니다. 창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적용받으시는 업종들이 제조업, 통신 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이런 업종들인데요. 간혹 이런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고 계시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다른 걸로 내셔서 감면이 안 되시는 아주 안타까운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때 항상 주의하시고요. 반면 법령상 안 되는 업종들은 카페, 1인 유튜버, 부동산 관련 업종들, 강사, 필라테스나 요가 운영업체 등입니다. 업종 판단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에 의한다고 법령상 나와 있는데 구글에 한번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을 쳐보시고 명확히 본인이 하려는 업종이 창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꼭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고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청년 창업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 유튜버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1인 유튜버가 아닌 경우에 그냥 유튜버를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창업 감면이 적용이 가능한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청년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공동사업 분배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사업 분배 비율이 큰 자가 청년에 해당해야 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을 할 때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하는 거고요. 그러면 청년 50%, 비청년 50% 이렇게 공동사업자를 등록을 하면은 창업 감면이 될까요? 정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청년이 주된, 그러니까 손익 분배 비율이 큰 자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일반 창업 감면에 해당되게 됩니다. 파트너 구성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한 가지 더. 그러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이전에 창업을 이미 한 번 했었고 동일 업종으로 다시 재창업을 공동사업을 이뤄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재창업을 한 공동사업자는 창업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로 창업한 그 공동사업자, 다른 공동사업자만이 창업 감면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둘째, 유튜버, 프리랜서 등 1인으로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창업 감면이 일반적으로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창업이라는 것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설 없이 본인의 역량만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창업 감면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비상주 오피스, 그러니까 본인이 상주하지 않는 그냥 형식상의 오피스만 두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조건 감면 배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인 사업자, 1인 유튜버가 비상주 오피스를 두게 되면 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고용 요건 또한 그런 경우에 갖추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 경우 감면율이 낮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감면 자체가 부인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026년부터는 창업 감면을 할 때 창업하신 분의 나이와 그 창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세액 감면율이 다양하게 나뉘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은 5년간 100% 감면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과 인구 감소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은 75%,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또는 비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자는 50% 감면, 수도권 비과밀 지역에서 창업한 일반 창업자는 25% 감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보겠습니다. 2026년에 29세의 창업자가 부산에서 정보통신업으로 창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해 산출세액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감면율 100%가 적용돼서 실제 납부해야 될 세액이 0원이 되겠죠. 동일한 조건에서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50% 감면율로 5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근데 이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75%가 감면이 되겠죠. 이렇게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 구역에 따라서 본인의 감면율이 차이가 많을 수 있으니 구글에 한번 과밀억제권역을 검색해 보시고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창업을 하고 사업 운영을 하는데 비상주 오피스를 지방에 둬서 감면율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위험한 방식입니다.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비상주 오피스만 그 지방에 둔 케이스는 나중에 가서 세무조사 걸렸을 때 당연히 전액 감면 추징당합니다. 비수도권 비상주 오피스를 이용해서 감면을 받고자 하다가 걸린 케이스들이 국세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점 검토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감면율이 적더라도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할 때는 실제 거주 지역, 그 지방까지 통근이 가능한지 어떤 사실관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소명할 자신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창업 감면은 해당 창업 대상 업종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임대업이랑 창업 감면 업종, 정보통신업을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두 가지의 매출을 그리고 비용을 구분 기장을 해야 되고, 구분 기장은 세무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그 창업 감면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감면이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미 사업자 등록을 대충 해버리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태와 종목을 실질과 다르게 대충 기재를 해가지고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케이스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IT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데 정보통신업이나 아니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컨설팅업이라던가 창업 감면을 못 받는 업종으로 등록을 해서 이 등록을 기준으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는 판단하기 때문에 감면을 못 받게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창업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꼭 전문가를 만나보시고 최소한 그 창업 감면 업종이 뭐가 있는지 구글에 한번 찾아보시고 실제로 세법상 업종 분류 코드와 표준 산업 분류 어디에 내 사업이 적용이 되는지 알아두시고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세법상 업종 분류 코드와 표준 산업 분류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할 때 이게 혹시 창업 감면이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폐업이 실제로 사업을 하셨던 분도 있고 사업을 안 하셨던 분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은 최초 창업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최초 창업이 실제 어떤 매출이나 비용이 전혀 발생이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라면은 창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동일 업종인데 다른 사업장에 창업을 한 경우 이것도 재창업이라서 창업 감면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업종이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한 경우 이 경우도 창업 감면이 안 되고요. 아예 다른 업종, 표준 산업 분류 세분류상 다른 업종이고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이제 창업을 한 경우에 어떤 사업의 양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사업장을 물려받은 부분도 아니고 법인 전환을 한 것도 아니고 실제 새로운 창업에 해당할 때는 그때는 창업으로 인정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으니 그 부분들은 전문가분들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모르시던데 그 사업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창업 감면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법령상 창업 감면이 무신고자에게는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신고라는 게 신고를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외부 조정 대상자라는 그런 일정 매출이 이상인 사람들한테는 외부 조정을 해야만 신고로 보는 그런 세법상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음식점업이 그 직전 연도 기준 연매출 3억이 넘어가면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고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됐을 때 기장 대리를 세무 대리인분께 맡기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 세법상 무신고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건 맞는데 이 무신고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무신고에 해당이 되게 되면 창업 감면을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출 3억 이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외부 조정 대상자입니다. 근데 자기 조정 대상자라는 것도 있어요. 제조업, 음식점업 1억 5천 이상 직전 연도 기준 그렇게 됐을 때 이 자기 조정 대상자도 그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그 세액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외부 조정을 또 안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무신고의 요건에 해당이 돼서 창업 감면이 배제가 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특법상이죠.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까 음식점업, 제조업 같은 경우 1억 5천 이상이면은 무조건 세무 대리인분께 세무사분들께 기장을 맡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서비스업은 이 기준이 7,500만 원 이상이고요. 이것은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서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냐, 세무사분들 돈 벌려주기 위해서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건 아니고 사실상 그 세법상 세액 감면을 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매출 이상이 되면은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에 매출이나 비용이 누락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꼭 신고를 해라 세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는 규정이고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창업 초기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세무사분들 찾아가셔서 나 이렇게 창업 감면 받고 싶고 이런 업종인데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장이나 아니면 신고라도 대리를 맡기셔서 꼭 신고 자체를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감면 요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이고 청년이나 이런 나이 요건은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업종을 제일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지역이 내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을 하는지, 수도권에 해당을 하는지,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잘 살펴보셔서 확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요. 주의할 점, 비상주 오피스 쓰면은 쉽지 않습니다. 나중에 추징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그쪽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또 동일 업종 재창업의 경우에도 전문가를 반드시 찾아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식 무기 의무자, 서비스업 쟁전 연도 기준 매출 7,500만 원 이상, 제조업, 음식점업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시면 사업자 등록 이전부터 세무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행을 하시고요.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정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등록을 하면은 이걸 폐업하고 다시 창업을 하더라도 이전에 사업자 등록이 있었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일정 이상의 매출이나 비용이 조금이라도 발생을 했을 경우 시설장치가 부가치세 환급 신고를 받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록 이전에 업종, 지역, 본인 나이 이런 부분들 다 잘 체크하셔서 등록 진행하시고 안전하게 창업 감면 받을 수 있는 사업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본인의 업종이 실제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한번 유튜브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카오톡 채널로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